오늘 명성교회 청빙을 교회 법적으로 인정해준 헌법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반대 849표, 찬성 511표. 이제 명성교회 청빙에 대해서는 내일 총회 재판국 보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지만 기독교계와 사회에서 이 결정에 대해서 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정은 명성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아무 상관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참 무섭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보십시오. 법원은 건축에 있어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하여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추행으로 말이 많은 전병훈 목사에 대해서는 작년 법원에서 협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람이 몰려들고 그들은 잘 나가고 득세하고 득세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미국의 카터 콜론 목사의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한 설교는 참 유명합니다. 그 설교의 이름은 달아나십시오입니다. 그 메시지는 17년 전에 선포되었지만 지금도 유효한 선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 무기력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2000년이 넘게 유효한 기도가 떠오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간질에 걸린 듯한 귀신 들린 기독교의 암울한 현실에서 그 병을 치유할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라도 해야겠습니다. 방송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말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정통 기독교, 진짜 기독교, 그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함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다윗의 이름은 더욱더 높아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전연승합니다. 연전연승 가운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다윗의 성공적인 다스림의 비결은 적세적소에 알맞은 인물들을 세우고 성공적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부장을 세워 백성의 송사를 담당시켰듯이 다윗은 적세적소에 알맞은 사람을 세워 국정을 다스립니다. 또한 다윗은 젊은 인재를 양성하며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워나갑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솔선수범했으니 세워진 자들도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세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요압은 차후 솔로몬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 사형을 당하는 일도 있고 대를 이어 다윗 왕조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도 있습니다. 특히 사호사는 서기관으로서 이방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사호사는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와라하고 갈렙의 첩 마아가라 아들이라고 기록된 내용도 있습니다. 갈렙은 개, 노예라는 뜻으로 그나스 족속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지파로 흡수되었던 자입니다. 인재를 사용하는데 적세적소에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데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를 가던 여호와의 승리가 함께했던 다윗은 자기의 때만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고 그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자신의 권력을 배분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내키지는 않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리더를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배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인재를 배치하고 키우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세대가 계승하는 왕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다윗과 사울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은 안정적인 왕권 계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권은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 더욱더 리더를 키우고 적세적소에 인재를 배치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나라가 운명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힘의 연합으로 나라를 운영함으로써 더욱더 안정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권력의 승계는 세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습의 형태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이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교계에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함신한 일인지.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력을 나누고 적세적소에 알맞은 자를 세우는 리더십을 보이지 않습니다. 독점적인 자리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은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처절한 죄악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자들이 세워져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이기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권력을 이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조명기계를 고쳤습니다. 전기선이 고장나서 천물점에 가서 전선을 사서 조명기계를 고쳤는데 젊은 날에 몇 가지 배웠던 재주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명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천물점에 갈 때 한 가가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전주에 60만 선이 금방 무너진다. 청와대에 청원을 넣던 뭘 하든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데 저절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전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소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도 이유가 되지만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또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지방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로 간 지인들도 전주로 돌아오고 싶은데 할 일이 없어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인 지인은 어떻게든 젊은이가 있는 서울, 경기에서 목회를 하라고 충고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접하는 기사, 이 상황을 극복한 자들의 소식이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는 목포에서 청년을 위한 괜찮아 마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힐링하고 지역 경제의 일환이 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서 전국의 지역과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고 새 출발을 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지방경제 활성화 이 일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각종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이 이와 같은 노력에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지역에서 웃음소리가,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